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만 앵무새처럼 전해왔던 영국 정론지 토트넘 1티어 기자들의 보도 속에서 마침내 내부자의 폭로를 다룬 독점 정보가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시도하던 당시에 내밀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또 독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탄 기자, 데일리 메일의 취재력 1티어 기자로 유명한 사미 목벨 기자가 2025년 1월 21일자로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토트넘 선수들과 또 토트넘 현장 직원들의 민심이 달라졌다, 지지가 철회됐다라는 내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주장 손흥민 선수를 희생시켰던 비화가 결정타가 되었다며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이미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결심까지 굳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의 지지철회 사실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사미 목벨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목벨 기자가 확보한 후임 감독 후보 리스트와 지금 토트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 원문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직접 유료로 구매해서 데일리메일 2025년 1월 21일자 지면신문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내용이고, 인터넷상으로 보려면 데일리메일 플러스를 유료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정말 깊이 있는 내용,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유료 기사로 내놓을 만큼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기에 주목할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 저녁 머지사이드에서 토트넘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위기를 겪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이 바로 에버턴 원정 패배로 촉발됐다는 겁니다. 그 경기 몇 시간 전에 에버튼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한다면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2대3이라는 스코어 라인은 토트넘 선수들이 얼마나 혹독한 오후를 보냈는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점수차에 패배가 되어야 했던 졸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전반전에 이미 0대3으로 항복했던 이 경기는 2023년 4월 뉴캐슬을 상대로 21분 만에 0대5로 뒤졌던 불명예 당시의 경기처럼 그때와 마찬가지로 토트넘 클럽의 수치스러운 명예의 전당, 불명예의 전당에 곧바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경기였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리그 최하위 클럽인 사우샘프턴에만 단 1승을 거두면서 승점 측면에서 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버튼에 패배한 이후 토트넘 내부, 토트넘 구단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5번째 패배를 당한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는 압박을 받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지원, 서포트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텔레그래프, 가디언, 타임즈의 기사와 같은 내용이죠. 이번 일요일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경기력이 급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즉 지금 경질은 아니지만 레스터시티전도 에버튼전과 같다면 모른다, 그 경기 망치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루드 반 니스텔루이 감독의 레스터시티와 강등권 싸움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끝난다는 신호는 없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조사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 경기를 진다는 것 자체가 경질이다 라고 내부에서 쐐기를 박아놓고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기 괜찮다, 부담 없이 치러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준 구단의 메시지는 이런 것일 수 있고, 언론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앞서 말씀드린 이전 보도들, 다른 매체의 보도들처럼 이 경기 하나로 우리가 경질하는 거 아니야, 부상자 많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방향성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기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패배한다면 경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끔찍한 부상 기록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데일리메일 스포츠도 이미 지난 토요일에 밝힌 기사에서 내용과 같이 구단 최고 기록 이적료를 써서 6,500만 유로 약 1,150억 원에 영입한 도미닉 솔란키는 무릎 부상으로 몇 주 동안 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클럽의 최다 득점자인 브레넌 존슨이 종아리 부상으로 약 4주 동안 결장할 예정입니다. 다른 9명의 선수들이 더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잔인한 패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주전 센터백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 굴리에무 비카리오 골키퍼가 장기간 결장하고 있는 수비진에서 더 많은 선수단을 확보한 후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 부상이 많으니까 새로 선수 영입해주고 그 선수들로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 평가하겠다라는 내부 분위기라는 거예요. 토트넘의 영입팀은 선수단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적 시장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거래 조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수 영입을 원하고 있던 토트넘은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가브리엘 제주스의 부상 사태로 인해 경쟁이 늘어나니까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게다가 애초에는 새로운 공격수, 스트라이커 영입은 예상하지 않고 있던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공격수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랑케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토트넘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클럽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공격수 영입 경쟁이 여러모로 치열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단의 책임도 있고 구단도 영입을 잘 해야 되는 임무가 일단 1월 달에 있다는 것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새 감독을 찾는 일까지 이적 시장에 함께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병에 걸릴 확률,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 성난 일부 팬들을 달랠 수도 있겠지만 다만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즌 도중에 감독을 경질했을 때 그를 대체할 뚜렷한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도 이전에 다른 매체들의 보도와 같아요. 경질했을 때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대안은 누가 되고 있느냐? 그 언급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감독은 있는 거예요.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 저희가 가장 열심히 추천했던 감독이죠. 이 감독은 현재 잉글랜드 리그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본머스가 토트넘보다 순위표에서 훨씬 높은 위치를 달리고 있는데 왜 시즌 중에 토트넘에 오려고 할까요? 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스위치의 키어런 맥케나 감독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고 또 유소년 시절에 토트넘 선수로 활약했기 때문에 인연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트넘 감독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이지만 지금 본인이 3부, 2부, 1부로까지 끌어올린 입스위치 타운이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팀을 저버리고 토트넘으로 온다? 또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데일리 메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맥케나가 입스위치 타운과 맺은 계약에 의해 그를 계약 기간 안에 데려오려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맨유도 노렸는데 철회하고 첼시도 노렸는데 철회한 이유는 결국 맥케나 감독에게 걸린 이 위약금 조항이 굉장히 막대해서 범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토트넘도 그런 문제로 리버풀이 선임한 아르네 슬롯 혹은 맨유가 선임한 후뱅 아모링을 접촉했다가 물러섰던 바가 있기 때문에 맥케나 역시 토트넘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 시즌 중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을 때 이라올라나 맥케나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만 그들을 못 데려온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름에 시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토트넘이 영입한 1월 달에 유일하게 영입을 완료한 선수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의 영입을 주도한 인물은 요한 랭 스포츠 디렉터입니다. 그 요한 랭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 역시 브렌트포드보다 더 큰 팀에서 일해볼 자격이 있는 좋은 감독이죠. 그러나 토트넘 팬들이 이 프랭크 감독 선임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만족하고 기대감을 가질 만한 감독인지에 대해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라올라, 맥케나, 프랭크 시즌 중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 중에 데려오고자 하는 후보자 중에는 가장 뒷순위라는 겁니다. 디렉터는 1순위로 보지만 이사회가 팬들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1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역시 시즌 중에 데려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역시 토트넘의 후임 감독직에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에 현재 진화하고 있는 데이터 주도 채용팀 요한랭 디렉터가 온 것과 맞물려서 선수 영입, 감독 영입에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이 채용팀은 해외에서도 더 많은 감독 후보자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딘 테르지치 감독이죠.
그리고 유벤투스를 이끌었던 알레그리 감독도 존재하고 올 시즌이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알려진 안첼로티 감독도 어쩌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후보자이든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부상 위기로 너무 많은 선수가 빠져있는 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을 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영입 감독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이 든 성배 내지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왔다가 내 커리어만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팀의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올 여름에 스페인 클럽에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본인도 이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로메로가 계약이 2년 남은 시점 토트넘의 재계약 제한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얘기는 당장 올 여름에 안 떠날 수도 있지만 이적 제한이 오면 떠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남은 계약 2년 시점은 구단이 보유한 선수를 가장 비싼 값에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33세가 됩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의 핵심 선수이며 수익성이 좋은 아시아 시장 그 밖에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번 달에 또 다른 한국인 선수 양민혁이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가 떠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적 측면에서 그리고 포지션적 측면에서 이미 그 대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올 시즌 도중에는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해리 케인을 잃고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의 황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 올 감독이 공격진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격변을 겪고 있는 토트넘이 당분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즉, 새 감독을 데려오려면 새로운 에이스 선수 영입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고 나서야 그런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 최소한 올 시즌 도중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서 새로운 특급 공격수를 데려올 수 없는 시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보내긴 어렵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즉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야 팀 내 최고 연봉자를 내보내야 새로운 선수를 특급으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포스텍의 경질은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결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올 여름에는 최소한 포스텍, 손흥민 둘 다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토트넘의 내부 상황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경기를 잘 넘겨서 결승전에 올라 웸블리에서 승리까지 거둔다면 토트넘은 그토록 갈망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필드에서 패배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카라바오컵 우승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다려주는 이유인데 만약 레스터전도 잘 넘기고 1월달을 어찌어찌 잘 넘긴다면 2월 첫째 주에 있을 이 리버풀전 결과가 만약 탈락이다.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임시감독 체제로 잔여 시즌을 보내면서 시즌이 끝나고 새 감독을 찾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 바로 선수들과의 불화입니다. 축구계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라보는 선수들의 시각은 대화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기자들과의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감독에 대한 불만 표출하는 거 그거 팀 완전 막장된 거죠. 불화가 있어도 웬만해선 그러지 않죠. 그리고 기자들이 공개적 자리에서 인터뷰하지 않더라도 얘기하고 기자에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관계자, 에이전트에게 하는 상황 모두 다르죠. 조심할 수 있고 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조금씩 새어나간다는 것은 선수들도 그 이야기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발언했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분명 비공식적인 상황으로는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고 감독을 흔들기 시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선수들은 물론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해 맹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다른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토트넘의 훈련과 훈련 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부상자 명단 때문에 경기 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선수들의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 킥오프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경기 전날에 다 같이 호텔에서 합숙하는 것도 선수들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킥오프 전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 경기 당일 장거리 이동을 원하지 않는 구단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즉, 이 많은 선수들의 불만 속에서 경기 하루 전날 합숙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불만이 조금은 팀을 위한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훈련이나 훈련 일정이나 선수 기용 시간, 조율 등의 문제들은 선수들이 포스텍 체제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지적했던 그 문제들을 선수들도 공감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팀의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경기 접근 방식,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황에 따라 경기에 따라 팀 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가장 큰 결점으로 꼽고 있는 이 궁호 전술, 무작정 달려드는 이 공격 전술이 약화되고 있고 안 통하고 있다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려가 이미 내부에서 나왔고 선수들도 제기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싸움에서 외부 지적과 선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였다. 이달 초 뉴캐슬과의 경기였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 팀 내 충격이 컸습니다. 두 선수 모두 거물급 선수이며 특히 팀의 성적과 경기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 때 이러한 결정은 종종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선수들이 아마 또 주장단위 대표로 감독에게 전술적인 건의 그런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감독이 싸우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건의와 이야기, 대화 이후에 그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 이거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내 전술과 내 운영 방식에 대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 결과가 일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고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기를 누르고 실망감을 줬겠지만 그 과정 속 기회를 얻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열린 감독,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감독, 내지는 내 축구를 잘 따라야 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목배 기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 선수가 매진 선수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 둘로부터 불만을 야기했을지는 몰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불쾌감을 떨쳐내기 위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감독은 나다. 그리고 결국엔 선수들은 내 방식대로 뛸 수밖에 없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물러서느니 그만두고 말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방식으로 이겼다면, 성적이 개선됐다면 본인의 승리로 이 기싸움이 끝났겠지만 최근 경기 성적은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패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가 해고된다면 적어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 채일 겁니다. 즉, 계속 져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과의 기싸움이 의미 없던 일이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할 말이 꽤 많을 겁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호평을 고위층에서 특히 받고 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부임 초기에 보였던 유쾌한 매너가 약해진 것,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구단 내부자는 태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질이 나쁘고 걸핏하면 화를 낸다라는 영국 표현입니다. 즉,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 안에서 스태프들에게, 직원들에게, 선수들에게, 코치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우 예민한 상태이며 그 상태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쁜 패배자, 배드 루저라고 부르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진영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구단 안에서 포스텍을 선임한 이들, 선임을 주도한 이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불신하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진영도 있다라는 거. 구단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토트넘은 자신감과 긍정성이 부족한 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요인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신감과 긍정성이 불신과 부정성, 비관적인 분위기로 팀 내부적인 패배감이 팽배해진다면 경지를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구단 고위층과 레비 회장이 믿어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선수단이 등 돌리면 끝난 것이다.
팬들은 이미 레비 아웃까지 외치고 있고 모든 경질 경우의 수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전 레스터 시티전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유로파리그 호펜하임 원정,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도 함께 하시고 경기 후 분석, 그리고 현지 독점 보도와 해외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